셋. 안녕하세요, 채널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의 주거용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계획구역이 특별계획구역.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용인 플랫폼의 특별계획구역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금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특별계획구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적 시간에서. 개념인가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 알겠습니다. 네. 서준님. 특별계획구역이 뭘까요? 네, 특별계획구역이란 쉽게 말해서 좀 유연하고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에 좀 지정하는 구역인데 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도 뭐 계획 기간이 필요한 지역에도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별한 계획이 필요한 구역이다. 그치, 말 그대로. 정도로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획이다. 네. 유사한계 특별 건축구역인가? 특별건축구역. 구역도 네, 있지. 그렇습니다. 이게 기성시가지에서 소유자가 다른 필지들끼리 특별계획구역으로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그 도시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치명적이긴 해. 주제 구역이긴 합니다. 또. 근데 이거는 신개발, 도시개발 그렇죠. 사업에서의 지단의 그렇죠. 특별계획구역은 여기가 이제 포인트 지역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앵커 기능으로 만들어서 이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역이 되는 거니까 기대됩니다. 이게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지단에 들어있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사항들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나 그리고 지형이 복잡할 때 상세한 입체계획 수립해야 되는 경우 또 뭐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네, 쉽게 보면은 좀 복합, 뭐 상세한 입체, 우수한 설계안 네, 이런 단어 문구만 봐도 이제 특별계획구역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음. 특별계획구역 이 일반 용지와 다른 게 뭐냐 했을 때 이 창의적 일반 용지로 했을 때보다는 비교적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개발이 좀 가능하고요. 일반 용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계획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도 좀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수립이 되고 우수한 설계안이 반영되었을 때 도시의 브랜드를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이 특별계획구역은 랜드마크적인 또 성향을 좀 지향할 수 있다. 한마디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렇지.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 용인 플랫폼 시티의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위치되어 있는 위치도인데요. 네, 보시면 GTX-A 구성역이 들어오고 또 분당선 구성역이 지나가고 있고요. 완전 핵심 역세권 지역의 맞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와 복합개발 또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흔히 얘기하는 컴팩트 시티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잖아. 그지? 뭐 교통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되게 좀 중요한 그치. 위치에 지금 저 빨간색, 살구색이 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거죠, 지금? 네, 저렇게 돼 있는 바운더리의 내부 공간이 특별계획구역인 것 오케이. 같아. 네, 여기 빨간색 이 용지가 이제 복합 용지 복합용지. 네. 이렇게랑 여기가 주상복합 용지 주상복합 네. 이제 두 개가 있고 역세권이지만 그 복합용지에는 뭐 업무, 상업 이런 다양한 기능에다가 뭐 마이스, 전시 기능까지도 들어가고 주상복합 블록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주거용 아파트도 좀 들어가면서 주거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네. 뭐 역세권이 활성화 되겠지. 네. 단순히 일자리만 있으면 공동화 현상도 발생되고 이럴 수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활력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신도시 안에 신도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있고요. 다음은 이 특별계획구역의 지금 토지용계획도랑 이제 용도 지역도를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계획구역이 좀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좀 그 포괄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지금은 좀 가이드 정도를 제공하는 쪽으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에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실현했을 때 그런 구상들이 좀 떠올리기는 좀 힘든 계획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뭐 용도 지역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고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나와서 이제 매스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정도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가 용도 지역이 복합 용지는 중심 상업 지역이고 네, 맞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 엄청난 거야.
중심 상업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몇 군데 없잖아. 최고지. 최고지. 그리고 나머지 저 주상복합도 상업지역 네. 우리 결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치. 이 토지 이용은 사실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이용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맞습니다. 현상 설계 거쳐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더 우수한 안이 나오면 저기에 있는 뭐 용지별 도로망 뭐 이런 기능도 싹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토지 이용은 약간 참고만 네. 좀 보면 될 것 같아. 나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용인 플랫폼 시티의 시행자의 자신감을 좀 느꼈어. 어떤 자신가? 이 수요가 있다라는 이 자신감. 아, 장난 아니지. 없을 것 같아? 플랫폼. 이 도시개발구역 명칭이 용인 플랫폼인데 플랫폼이라고만 보통 그치. 정거장,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거쳐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선 이런 특별계획구역이란 랜드마크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더 머물 수 있게 네,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지리적인 광역적 위치를 보면 GTX A역 노선이잖아. 이 아래쪽 정거장, 남측 정거장이 어디야? 지제? 동탄. 아, 동탄. 동탄이야. 이 북측 정거장. 성판교. 임해. 임해인가? 그 새로 조성되는 여기거든. 그러니까 얘에 대한 그 입지는 약간 판교 정도로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아. 왜냐면 GTX A를 타면 수서 그 삼성역까지 한 10분 내, 15분 요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라 하여튼 그런 광역적인 접근은 대단한 지역이지. 실제로 타봤는데 동탄에서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이지. 네. 수서까지. 거기다가 삼성역이 뚫린다면, 개통된다면 네. 엄청난 강남 접근성까지를 기대할 수 있지 뭐. 그 중에서 뭐 복합용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내용을 볼 텐데 뭐 특별하게 지금 계획에서 담고 있는 거는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보면 좀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 정도 보시면 되고 불허 용도는 당연히 뭐 청소년 보호법이나 네,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건폐율 용적률이 900에서 1100이다. 다 열어놨어. 네, 또 여기서 난 진짜 수요가 나올지? 이 시행자의 자신감을 정말 나는 너무 리스펙트한데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900% 1000%거든. 똑같이 가는 거지. 근데 지금 그보다 1000 받고 100 더 이거잖아 지금. 묶고 더블로 간 느낌이잖아. 여기 경기 남부의 중심 지역이 될 지역이야. 아 근데 용산이 1000이라고. 거기는 서울이고. 오케이. 오케이. 경기도 무시하는 거야 지금? 네, 뭐 건축물 형태 보면 디자인 특화를 하라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배치도 이제 수변 경관형 배치구간이 지금 복합 5인데 이쪽 사이드가 지금 제가 해치를 넣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그 오른쪽 변으로 쭉 따라서 탄천이 탄천이라서, 시작되는 지역이야. 네, 맞습니다. 탄천이 흘러서 이제 그 코엑스까지 들어가는 거지. 저축무 근생을 깔면서 이제 탄천이랑 좀 연계를 해서 수변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겠다 정도가 있고요. 네, 다음은 여기 위에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상복합에서 이제 주거를 주용도로 하는 걸 올리고 복합용지에서 뭐 컨벤션이나 뭐 전시장 이런 걸 올린다 치면은 뭐 상업지역에서는 또 업무적인 요소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지금 위에 2개 있고 저 왼쪽에 L자가 다 랜드마크를 지나는 그거잖아. 디자인 특화해서. 맞습니다. 여기 저 아까 잘 못 들었어요. 아까 복합용지에서 허용용도의 아파트가 허용이 됐었나요? 공동주택이? 안 되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1100%를 아파트 없이 채운다고요? 가능할 거야. 저희는 일단 1100%까지 갈 수 있다 정도 열어주면 세부개발 계획 때 조금 더 이제 창의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 블록 자체가를 통으로 현상 공모를 맡겨서 네. 이제 어떤 계획이 나올지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응? 그리고 이 상업 용지는 좀 특이하게 오피스텔까지 좀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차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 주변에 좀 비슷한 환경에서 들어온 것이 어디가 있냐 봤을 때 마곡지구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계획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지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마곡지구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 계획까지 수립이 돼가지고 결정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여기가 지금 아마 마곡나루역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나오고 상부는 공원. 네, 여기 지금 공원이 돼 있고 광장까지
있고요. 그다음 이 블럭을 특별계획구역이 이 사이드는 4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CP1부터 4까지 여기를 좀 지하 연계를 하면서 이제 지하철 연계까지 할 수 있는 네. 지하구 공공보행통로까지 계획을 하면서 이 4개를 별도의 블럭의 특별계획구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어서 좀 연계를 하는 방안을 보면은 용인 플랫폼 시트도 왜냐면 그 GTX-A가 들어오면 이제 수직적으로 입체 복합 개발이 일어나게 될 텐데 결국에 복합 용지에 대한 이제 복합 용지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을 좀 잘 갖추려면 수직적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입체 복합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를 마곡지구를 보면서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아,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세부적인 구역이 어떻게 들어왔냐? 지금 여기가 CP1, 2, 3까지 해서 르웨스트에서 하는데 지금 처음 보여드릴 건 르웨스트 이제 롯데 그 오피스텔 동이조 주상복합동 옛날에 문제가 됐던 네 맞습니다. 생수에 한창 시간 거점기에 맞았을 있을 때. 때 지금 여기가 생활 숙박형 시설이고 여기는 지금 마곡 코엑스가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컨벤션 호텔 오피스를 좀 중점으로 하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분양 중인데 오피스랑 요즘에도 시니어타운 자체가 좀 수요가 많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도 뭐 타당성 검토도 하는 거 보니까 시니어타운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도 들어온다고 분양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곡 코엑스. 멋있네. 작년 말에 이제 개관을 해서 실제로 코엑스네요? 네 맞습니다. 아 실제 그냥 뭐 서울역 우리 강남의 코엑스 같은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 코엑스네 무역협회에서 하는. 맞습니다. 보면은 층별 뭐 배치도 시설 안내를 보면 대표적으로 뭐 이 상층부에는 회의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1층부에는 전시장도 깔리고요. 이 밑에는 스퀘어 볼륨이라 해서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 등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여기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렇지. 9호선 마곡나루. 근데 얘네들 좀 특이 사항들이 건물들이 되게 위에서 딱 찍어 놓는 그런 맞습니다. 모양이지 마곡은. 공항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뭐. 공항 고도 제한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여기 특별계획구역이 또 수요가 좋은 게 주변에 또 LG라는 그러니까 LG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 대규모의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와 코오롱. 네 맞습니다. 코오롱까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르웨스트라는 그 CP1, 2, 3 빼고 그 다음 건너편에 이제 CP4인데 원그룹이라고 이거는 조금 이제 업무나 좀 상업 업무 위주로 좀 들어와 있는 특별계획구역에 올라와 있고 이거는 최근에 작년에 아마 준공됐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태영이 있구만. 네, 태영은 저기에 대림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대림건설 건 팔고? 네, 근데 아니요 파는 건지 모르겠고 임대로 일단 들어온대요. 들었습니다. 네. 여기 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서? 그쵸. 대림이 오스텝에 들어오는 건가? 네. 대림도 들어오고 네. 또 근데 여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기술기업들도 많이 이미 있어. 아, 그래?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인사이트 같은 기업들이 그 뭐 특허나 뭐 지금 국가 R&D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거든. 스페이스 인사이트 검색해 주세요. 네. 이건 편집이네. 이렇게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 특별계획구역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텐데 이제 해외는 또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크게 볼 게 뭐 파리 하면 에펠탑, 최근에 뭐 두바이 이런 데도 있고 이 랜드마크라는 게 저희는 지금 이 파리 에펠타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하나로 이제 랜드마크를 보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파리 에펠탑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 자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파리 에펠타워는 센강을 끼고 있고 사진은 안 보이는데 이제 뒤로 센강이 있고 앞에는 광장, 마르스 광장도 있고 한데 여기는 지금 뭐 야간 경관도 그렇고 뭐 주중에도 뭐 주중 주말도 가리지도 않고 오후에도 와서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파크 피크닉도 하고 그런 이제 시민들의 도시 브랜드가 되는 거죠. 되는 그런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에펠타워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왜 지었지? 뭘까?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이게 약간 전망대가 좀 주요 용도로 사용되는 이제 프레임인데 저 건물 상부가 전망대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옆에 두 동을 건설하고 이제 건너 다리로 연결하는 브릿지
형식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의미가 두바이 프레임이 지금 저희가 사진 작가가 찍은 시점이 구도심이거든요. 저 프레임 내부로 보이는 곳이 신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두바이가 날아가야 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네, 이 랜드마크가 단순히 건축물 특화적인 뭐 디자인적으로만 특화가 됐다가 아니라 이 두바이라는 도시에서 두바이 프레임이 이 두바이의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보여주는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랜드마크라고 보이는데 저희 용인 플랫폼도 단순히 디자인 특화가 아니고 그런 딱 구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 롯데월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끝으로 해서 이제 저기 롯데월드가 저기에 들어올 수 있는. 네, 반대로 또 서울 입장에서 이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용인 플랫폼이 이제 또 미래의 도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미래 도시를 바라보는 액자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공간에서 랜드마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그냥 다 사람마다 랜드마크 하면 떠오르는 데가 다르잖아. 지금 소개해준 건 대표적인 뭐 파리 에펠탑, 두바이의 뭐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랜드마크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롯데월드. 롯데타워 네. 또는 서울 N타워 이런 대형의 높은 건물들을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장소성에서 각인된 이런 지역들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좋은 도시 공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기억이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저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이제는 미래의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일 거야. 플랫폼 시티에도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지만 여기가 정말 랜드마크가 되고 이 도시 또는 용인시 전체, 경기 남부 전체의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이제 GTX 구성역까지 들어오고 이제 요즘에는 또 활동 인구라고 해가지고 체류형 인구에 대한 인구를 네. 많이 확보하는 추세인데 이 모든 이 조건에 좀 알맞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9만 평이야. 그럼 9만 평이 얼마야? 30만 제곱미터잖아. 네. 30만 제곱미터가 특별계획구역이야. 정말 창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네. 바닥은 깔려 있는 거지. 뭐 향후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 계획 수립하다가 보면은 구역이 막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9만여 평이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각각 이 구역들이 따로 놀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랜드마크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라든지 호텔, 마이스 시설을 들어오고 창의적인 복합도시 계획 좋은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입체 복합이라는 게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것까지 확보가 됐을 때 이게 이제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 가지는 의미가 이제 달성이 될 테고 그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는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가 결국에는 이 특별계획 구역이라는 곳이 랜드마크,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부여가 될 텐데 이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미래는 이제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 계획 때 잘 수립이 돼야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 네, 맞습니다. 그래. 끝난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용인 플랫폼 시티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용인 플랫폼 시티는 계속해서 이제 용지별로라든지 또 특화 요소들이 있으면 그렇지. 거기에 대한 영상이란 것들은 다 만들어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